둘이 앞에 야구 취재 45년 두 베테랑 야구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한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네. 사실 이 홈런 친화적인 구장이라는 거는 이제 타선만 고려할 수 있는데 불펜 혹은 마운드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보면 삼성의 올 시즌 불펜 평균 자책이 5.10 매우 좋잖아요. 예,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올 시즌 삼성 불펜 약세가 정말 줄기차게 거론됐고 이제 5월 이후에 뭔가 팀이 내림세로 돌아서는데도 불펜이 지켜주지 못한 거.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는데 팀 안팎에서는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제가 보는 것도 있고 팀에서도 조금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불펜 투수들의 기질적인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쟁심. 예, 투쟁심, 뭐 승부욕 이런 건데 네네. 이게 뭐 불펜 투수들은 진짜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좀 당돌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삼성이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그런 투수들이 너무 많았어. 전성기. 지키는 야구로 한 15년 버틴 거 아니에요. 삼성의 전성기는 홈런을 많이 칠 때가 아니고 지키는 야구가 뭔가 이렇게 뭐 리그를 지배할 때 그때 삼성이 우승 횟수를 늘린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근데 그때 뭐 투수 보면 뭐 지금 던지고 있지만 오승환 선수도 있고요. 지금 삼성 투수 코치로 있는 권호준, 네. 그리고 뭐 권혁, 네. 그리고 뭐 WBC 가서 국민 노예로 거듭났던 정현욱, 맞아요. 예, 등등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특히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은퇴는 했지만 네. 안지만 선수 있는데 어마어마했죠, 그때.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네. 때 한국 대표팀이 사실은 금메달 못 딸 뻔했어요. 못딸 안방에서 뻔했어요. 네. 결승전에서 2대 3으로 끌려가면서 저 대만에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대만 투수들한테 밀리고 그래서 아마 7회 무사 1-3루까지 몰렸는데 네. 그때 투수로 마운드에 안지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실점으로 막고 역전시켜서 진짜 극적인 금메달을 따냈는데 안지만 선수 같은 애 어떻게 보면 기질이죠. 네. 예, 배신 같은 거. 그리고 DNA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조금 이제 안 보인다. 뭔가 유명한 짤 있잖아요. 예. 웃음이 나오냐 뭐 이런 짤 예. 보여주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이 삼성 불펜 투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분위기가 호흡하듯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이게 전수가 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보면은 내부에서는 그나마 그런 기질 있는 선수가 최지광, 네네네. 그 최충현 네. 이런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두 선수는 또 아파요. 뭐 어깨 아프고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내부에서 고민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금 투수 코치가 정현우 코치가 하다가 권호준 코치가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아주 싸움딱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네. 표정도 예, 그렇고. 자신 있게 던져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올라가서 네 자신 있게 던지게 이게 되는 게 아닌 게 야구니까 네네. 이게 어려운 거죠. 예. 사실 구원 투수 스탯 가운데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삼진율, 9이닝당 삼진 뭐 이런 게 스탯들인데 삼성 불펜은 올 시즌 9이닝당 삼진 수가 6.65개로 좀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성기 때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 LG가 1위인데 1위 LG의 불펜 9이닝당 삼진 개수가 7.90개거든요. 예,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많이 예. 납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선수단 구성의 변화가 주기가 좀 어려운 요소 하나 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펜도 예전 같지 않고 타선도 예전 같지 않고 이걸 싹 갈아엎고 싶기는 한데 예. 선수단 구성에 변화를 주기 어려운 요소가 바로 셀러리 캡. 예.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잖아요. 기존 연봉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이. 그러니까 셀러리 캡을 어떻게 보면 설정하기 위해서 그 기준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연봉들을 막 많이 이렇게 올렸죠. 했잖아요. 네네네. 올렸는데 네. 그 연봉 2년간 순위가 SSG가 1위고 하고 2위가 2년 연속 삼성이었어요. 삼성도 비싼 선수가 많아요. 뭐 BFA 단연 계약으로 5년에 이제 120억 사인한 구자욱 선수 네네네. 있고 뭐 오재일, 강민호, 뭐 백정현 이런 FA 계약 선수가 있고 오승환 선수도 있고. 오승환 선수도 연봉이 이제 14억으로 이제 네네. 고액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연봉이 총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셀캡은 40인 상위 선수가 네네네네네. 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캡이 114억 2,638만 원인데 거의 꽉 찬 상황인데 야. 이거를 사실은 구조적으로 단번에 바꾸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예. 연봉에 어떤 빈 부분이 슬롯이 좀 있어서 예. 외부에 뭐 홈런 타자를 한번 데려온다거나 예. 이런 것들도 결정이 좀 그러니까 어려운 뭔가 상황이네. 그러지만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내부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럼 지금 시즌 구조에서는 뒤에 그러면 FA 시장에서 움직이기도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지만 FA에서도 좀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겨울에 FA 시장에
불펜 투수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삼성이 지금 당장 한 부문을 보강해라 그러면은 불펜 투수들을 보강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KT 마무리 김재윤, FA 되는군요. 네. LG의 전천후 불펜 투수죠. 함덕주 좀 살아났어요. 그리고 네. 잠실에서 다시 태어난 사나이죠. 두산의 홍건희까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게 FA 계약이라는 게 뭐 선수와 한 구단 간의 뭐 1대1 상황이 아니고 여러 구단들이 끼일 테고 또 삼성은 투수 영입에 있어서는 즉 구장 특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홍건희 선수나 함덕주 선수는 잠실을 홈으로 쓰는 선수고 네네네.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하면은 단순히 불펜 투수 필요하니까 누구 영입해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김재현 예. 선수도 사실 슬라이더가 삐끗할 때 약간 장타를 예. 많이 허용하는 장면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불펜 투수는 올라가서 한 방 맞으면 실패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래서 선수 영입, 선수 구성의 뭐 어떻게 보면 조정, 그리고 구장 환경에 이런 게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게 지금 삼성의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뭐 사실 보고 있습니다. 하나처럼 완전히 리빌딩을 아주 큰 폭으로 하긴 좀 어렵겠네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리빌딩이다 선언하고 꼴찌할 수도 있고 꼴찌 되면 우리가 다음 시즌 뭐 지명권 네네. 일본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사실 대놓고 몇 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삼성은 그런 탱킹하죠, 탱킹. 탱킹. 예, 탱킹이죠. 예,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사실 삼성이 예. 이제 탱킹을 하고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예. 좀 더 빠른 타이밍에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뷰캐넌을 보내면 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것들을 가져올 수 그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이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거를 전반기 막판에 안 좋을 때부터 사실 감지했어요. 그러니까 뷰캐넌을 외국인 투수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하려는 구단이 제가 확인한 구단만 2개 구단 이상이었습니다. 예, 지금 순위 다툼을 하는 구단. 예, 근데 삼성이 사실은 뷰캐넌을 내주면은 미래 자원 또는 현 자원 중에 조금 짭짤한 카드를 짭짤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이 사실은 에이스를 내주면서 내년 후년을 본다는 거는 삼성한테는 사실 허락지 않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후반기 막 하면서 수아레즈 선수가 네네네. 그 엘버트 수아레즈 선수가 던지다가 종아리를 맞아요. 다쳐가지고 12cm 찢어지면서 잔여 시즌이 불투명해졌는데 그렇죠. 복귀하기 어렵죠. 예, 저는 그래서 그냥 수아레즈 못 던지고 뭐 내년에 계약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그 사이에 엄청 빨리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NC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방출한 와이드너 선수 있죠. 와이드 선수를 전격 이제 영입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아레즈 선수 방출하고 와이드너를 가져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년 시즌에 싸우겠다는 신호죠.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팀 순위가 떨어져 있으면 외국인 선수 그냥 슬롯을 하나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선발 후보로 돌려가면서 일단 경험을 쌓게 하는 걸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건 꼴찌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전체 1순위를 뽑을 수 있잖아요. 10등을 하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삼성은 적어도 사상 최초의 10위 역사에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게 지금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사실은 보입니다.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NC가 꼴찌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뭐 창단 초기 말고는 꼴찌를 거의 안 했던 팀인데 그때 NC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꼴찌를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NC 올라오고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전체적인 팀의 어떤 충격 요법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게 우리 꼴찌해도 돼 이러면은 윗선 구단주부터 뭔가 뭐 공감하고 뭔가 양해하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되는데 한국 프로야구의 구단 구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즌 성적에 따라서 감독이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삼성은 이제 박지만 감독이 3년 계약 상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뭐 구단 프런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삼성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키움 같은 뭐 특이한 구조의 구단이라면 과감하게 전체 1순위를 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키움은 심상치 않아요. 최강 불펜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소식, 야구에 깊이 있는 소식 자세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강 불펜이었습니다.